이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밥 한 번 먹자. 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요. 지금 한 분이 식은땀 흘리고 있어요. 같은 말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번 회를 좀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독 하나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뭐 그 정도까지. 그래. 녹화를 옥상에 좀 갔어.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해. 그러지 마. 그냥 얘기하죠. 저희가 지금 40분을 했거든요, 녹화를. 근데 갑자기 1번 카메라 감독이 저희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다시 하셔야겠어요. 저는 처음에 뭐 한 부분을 다시 하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다시 하래요. 카메라가 안 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요. 자, 밥한 먹자 16화. 밥은 먹고 다니냐 편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가장 음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밥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40분 전에는 사실 오프닝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기가 싫어요. 해줘. 나 오랜만에 실감이 오르락 그래요? 내리락 했잖아요. 아, 맞아, 오르락 맞아. 내리락. 곽현아 씨가 나도 네이버에 실시간 네. 검색에 곽현아 이렇게 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 나는 밥 한 번 먹자로 떴나.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밥 한 먹자 클릭을 때문에 뜬 게 했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뜨겠어?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화이팅.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김지민 씨가 세바퀴에서 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올랐더라고. 뭔 이야기? 뭔 이야기를? 아니, 칭찬을 무슨- 했나요? 뭐였냐면 그 예전에 불청객이란 코너가 있었어요. 교육 어디, 콘서트에. 개콘에. 그 구경만 할게 구경만 했던 거 있잖아요. 김병만 씨랑. 모르겠어요. 뭔지 아시죠? 기억나. 그래서 그럼 너는 어.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게 뭐였냐면 이제 막 그 촬영장에 보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막 그거 구경 가다가 어, 회방 맞아, 는 맞아.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아, 맞다, 결론 맞다. 얘기해버리고. 기억나. 약간 그런 코너였는데 이제 거기서 김지민 씨가 이제 예쁜 이제 여배우 역할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큐시트에 이름이 곽현아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난 2년 반 잘렸구나. 동안 곽현아 때문에 쉬었다. 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짱년이네. 네, 국가시장님 되세요. 국시장. 좋아요. 이거라도 뜬금없이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집밥이 트렌드다. 집밥이 트렌드라고요? 요즘 트렌드 세터들이 모여든다는 이태원길, 이태원 그리고 네. 가로수길 이런 데 가면요. 줄을 서서 먹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대박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도대체 뭘 팔길래? 모르죠. 한번 보실래요? 네네. 자, 일단 한번 보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걸 팝니다. 짜잔. 자, 이 식당의 메인 요리는요. 반찬도 아닙니다. 찌개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깍두기나 어묵도 아니에요. 상추? 상추 아니에요? 상추도 아니에요. 당일날 쌀을 도정하는 특별한 집이에요. 다시 말해 밥이 바로 이 식당의 핵심 메뉴. 그렇구나. 이 집은요 도정기를 갖다 놓고 당일날 쌀을 도정해서 파는데요. 네. 딱 하루에 100인분만 판다. 아니 근데 도전 기계를 특별히 들여놨다는 건 그게 무슨 밥맛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그러죠.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그 나락은 살아있는 상태요. 그러니까 도정하기 전에 있는 그걸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걸 까면 도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죽은 놈이에요. 죽으면 이제 변하는 것밖에 없죠. 변성이 일어나죠. 단백질도 변하고 지방질도 변하고 그러면서 맛이 없어지고 보통 15일 정도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변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갓 도정한 쌀이 가장 맛있어요. 이게 그럼 몇 년째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건 그냥 니네 집같이 되는 거지. 쌀에 벌레가 생기는 거지. 저는 20kg 한 포대 사서 내내 먹거든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쌀에 요즘 누가 쌀떡에 벌레가 생겨요. 무슨 20kg씩을 갖다 왜 이래 먹어요? 유기농이야? 선생님? 아니 그 쌀벌레 생기는 게 유기농 아니어도 생겨요. 그냥 더러워서 생기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 유기농인 줄 알았죠. 자, 어쨌든 이 식당 밥상 상당히 평범해 보이죠. 너무 지극히 평범한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집의 컨셉이고 이러한 음식들이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요? 뭐 지글지글 볶고 튀기고 뭐 요리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진짜 마치 엄마가 차려준. 그런데 우리 엄마도 저렇게 차려주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집밥이라는 이름이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집밥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인터뷰를 요청한 게 한 3-4건 정도 언론사가 오. 집밥 뭐 어떤 이야기예요? 뭐 왜 이게 유행을 하죠? 뭐 이러면서 전화가 몇 번씩 왔었어요. 그런데 그 집밥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집에서 먹는 밥 이게 아니고 바깥에서 파는 밥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도 다 이렇게 팔았어요. 오히려 한국 외식 산업의 시작이 이 집밥이죠. 어. 시작은. 그렇죠, 그렇죠. 그 보통 그 한국에서의 식당을 차리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가 뭐 없다든가 이제 전쟁통에 쌍가부집. 그렇죠, 쌍가부집. 뭐 여자가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집에서 솜씨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밥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여는 게 보통 외식의 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대로 그냥 내는 거죠. 그래서 메뉴판도 없어요. 그냥 밥집이죠. 밥 이렇게 써 있고 보통 그 저런 게 이제 가정식 백반 보통 이렇게 써 있는 맞아요. 맞아. 가정식 백반. 그러면 뭐 메뉴가 없으니까 그날 뭐 주인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줘요. 그게 이제 그거 먹는 그였는데 그걸 이제 요즘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집밥이라고 해서 좀 뭔가 그럴듯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붙이는 가정식 것일 백반의 뿐이야. 그 백자도 그래서 그 많다 그 뭐 일백백자가 아니라 네. 흰백자예요. 흰백자 백자, 또 자, 내려가는 거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집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집밥 우리가 밥을 하면 또 밥하고 가장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한 쌀밥에 제일 어울리는 게 뭘까 이것도 생각해봤어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이 흰쌀밥과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여기서 들고 들어가야지. 스팸. 아 역시 따끈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그렇죠. 이건 또 예술이죠. 이 청크 푸드는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선생님 우리 스팸한테 왜 그러세요? 이상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스팸이한테 왜 그러세요? 자, 스팸 일단 스팸이 네. 어떤 건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스팸. 그다음에 현아 씨가 또 준비한 거 있죠. 그럼요. 짜잔. 바로 고소한 김. 저는요. 막걸리면 막걸리,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그러니까 김이 선생님 빠질 수가 없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요. 스팸 그리고 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황 선생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계란. 역시 짜잔. 이또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60년대에는 계란이죠. 계란이죠. 6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좋아요. 오늘 밥과 함께 먹는 삼총사들도 이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남자들에게는 있죠. 집밥에 로망이 있죠. 어떻게 알았지? 난 알지. 남자들의 심리를. 어떤 놈이 그러냐? 예, 집밥의 로망.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아마 황 선생님 동의하실 것 같은데 딱 집밥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퇴근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앞치마 이런 거 아니야. 여기만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딱 열어줘. 문을 열어주고 가볍게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 부엌에서 이제 막 압력솥, 밥솥, 슈발. 그게 뭐예요? 아, 그거 왜 동그란 추 같은 거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쿠쿠 이런 거 말고 그런 옛날 압력밥솥. 압력밥솥. 그거. 그거랑 땡글땡글하면서 슈발 그렇게 잘 들으면 기분 좋은 날은 슈발이고요. 기분 나쁜 날은 슈발. 그리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어가 있어야 돼. 아 맞아. 고등어가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고등어가 있어야 그럼 되고요. 여기 저 작가분들 중에서 신혼부부들 계신데 그렇게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안 먹는다고요? 네. 본인은 안 먹겠죠. 혼자 사니까. 혼자서 그렇게 먹으면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뭐 손만 씻고 와요. 밥 차릴게. 이 말. 그러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옷 탁 이렇게 벗겨주고 그렇죠. 벗겨주고. 지금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 백허그를 이렇게 하면 어이. 왜 이래요? 이거까지가 그 로망의 완성입니다. 그래요? 맞아. 나는 뭐 광고 이 같았어. 얘기 할 때 그 얘기 할 때 오빠 있잖아요. 앞치마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손만 씻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로망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쌍년이구만. 국상 그런 로망이 있어요. 계속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쌍가부찜이구만, 쌍가부찜. 아니 저 곽현아 씨 에로 배우 에로 배우 무슨 에로배우예요? 말 잘못 나왔어.
어머머머. 에로 영화 무슨 나왔었잖아. 에로 영화? 아 예술 뭐야? 영화예요. 그 무슨 방 잠깐만 있잖아. 잠깐만. 허리 아파. 예술 영화예요. 그게 뭐 그게 무슨 예술 영화야? 하여간 뭐 예술. 아 힘들어. 하여간 근데 끝까지 못 봤어요. 지겨워서 끝까지 못 봤거든. 그게 예술. 아 힘들어. 언제 곽현아가 뭐 이게 영화가 그래서 곽현아가 벗는데 그게 근데 그 벗는 얘기 장면이 안 나와. 그 그래서 장면. 딱 맞으신 거예요. 벗는 장면이 안 나와. 그거만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안 나와. 선생님 진짜 저번 시간이었나요? 음란마귀가 있다더니. 계세요 지금 마음속에. 왜 갑자기 이렇게 멀리 왔네요. 밥솥이 그러니까요. 시발시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치마까지 왔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한 제 친구가 정말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한 대 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어떤 얘기할 얘기? 때 그러니까 네. 야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자. 오. 이 얘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데요. 나 가끔씩 그러는데. 그렇죠. 집에서 나도 그냥 했던 것 같아. 대충 먹자. 대충 맞아. 먹자. 대충 먹자. 아 근데 여자들은 그 말이 왜 되게 스트레스냐면 집에서 밥을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충 어떻게 차리냐고요. 밥 하려면 또 이거 밥솥에다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어려운 밥솥이 다 하죠. 아니, 또 해봐. 자, 밥 하려면 밥솥이 다 하죠. 김 그냥 세븐일레븐 가서 사면 되죠. 스팸 뭐 얼마 그냥 사면 그래도 되죠. 맨날 대충 어떻게 맨날 이런 걸 먹냐고. 또 뭐 나물이라도 뭐 하나 해야 되고 생선이라도 하나 구워야 되는 거고. 맞아. 아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이게 밥이라는 게 이게 한국인의 밥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반찬이 반찬이 한 3-4가지는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야 차려진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반찬의 하나하나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이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깔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 아침에 내놓을 수는 없어 또 그게. 왜 그럴까요? 반찬이 계속 바뀌어야 돼. 어. 그게. 하다못해 위치라도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그릇에 담아라도 주든지. 힘들어, 아,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냥 노동이 아니라 이게 감정 노동이야. 진짜 공감해요. 이게 밥 해놓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게 뭐 맛없다는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뭐 깨작거리고 있다든지 뭐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뭐 빈정상하죠. 정말 저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몰랐는데 아빠가 뭐 요리를 했을 때 탁 먹고 나서 얘기 한마디 딱 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짜!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음식 짜야지. 고혈압 걸리면. 짜지 않은 게 음식이야. 뭐. 어쨌든 그 황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감정 노동이라는 게 딱 와닿네요. 이게 그냥 밥이지만 일종의 어떤 의무도 되고 그 의무지만 고되고 인정도 못 받고 대가도 그러니까. 없고 막 이런 그래. 노동이 아니 돼버린 거예요. 맛없는 식당 가서도 잘 먹었습니다 얘기하는 판에 왜 집에서는 잘 먹었어 뭐 맛있었어 수고했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걸까요? 사실은 해야 그러나? 돼요. 그 해야 돼요. 해요? 저는 해요. 선생님 잘 지금도 막 먹었어, 뽀뽀하고 이런. 그러세요? 그러죠. 잘 밥 먹고 먹었어. 나서? 밥 먹고 나서 고스카이 있는데 뽀뽀하고 막 뽀뽀를 한번 할까? 이게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인사는 해야죠. 잘 먹었어. 그래야 다음을 기약을 하지. 역시 고단수시군요. 아. 이런 말 유행어 있잖아요. 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다. 영식님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일식이 2끼를 먹었다. 두식놈? 3끼를 다 먹으면 삼식새끼? 저는 영식님이네요. 영식님. 영식님. 네. 선생님은요? 두식이 놈? 두식이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두식이놈 가끔 삼식이 새끼. 아, 예, 좋네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집밥 차리기가 이제 번거롭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요즘 가사 노동이 다 여성들은 남자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4명 중 3명이요.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70% 이상 전담한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33.4%는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100% 전담하고 있다. 자,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결혼하기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남편은 이제 누워서 TV 보고 그렇죠.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대충 먹자. 그리고 7첩 반상, 12첩 반상 뭐 이런 거 원하고 그런다는 거죠. 진짜 무서워요. 결혼 근데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저 남자 많아요. 누구요? 어제 얘기? 고기 먹었더네? 남자 많아요. 계약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외벌이 남성의 69%가 아내의 취업을 원한다고 하고요. 결혼한 여자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살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 그냥 되고. 맞벌이 부부는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것을 일상식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는. 차라리. 어쩔 수 그냥. 없어. 이제는 너무 힘들어. 한 선생님 혹시 가사 부담 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하세요? 별거 없네.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아 그거는 했지. 그러니까 그죠. 이게 가장 많대요. 남자들이 가사 노동 분담하는 수준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설거지. 설거지는 거의 안 해. 설거지 이 정도가 가장 많고 설거지는 거의 본인은 아니, 가끔씩 뭐 이거 청소 같은 거 정도는 하지 별로 안 해. 그게 집 근데 사람이 워낙 뭐 그런 걸로 이제 가장 큰 생색을 낸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현아 씨는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잖아요. 아, 저 해요. 2주에 한 번씩. 내가 봤는데 쓰레기 봉투를 2주에 한 번씩 해요. 100m짜리 넣어가지고. 100m짜리. 보통 가정에서는 100m짜리 쓰레기 봉투 안 쓰잖아요. 다른 거 아니야? 없어요. 얘네 집에 그게 있어요. 그것도 3개씩 있어요. 뭐또 3개야. 나는 니네 집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인 줄 알았어. 아, 왜 그래? 아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남성들이 어떨까요? 아, 근데 뭐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남편들이 또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아침 못 먹고 그냥 허둥지둥 나가가지고 점심 뭐 그냥 나가서 그냥 5,000원, 6,000원짜리 밥 때우죠. 그리고 또 퇴근해서 이제 또 밥을 찾는데 안 차려줄 순 없고 참 애매해요. 늦은 시간에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또 맞아. 불쌍하니까 또 차려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마 대부분의 아내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래. 뭐 여자도 힘들지만은 남자도 사실 힘들어요. 그 바깥에서 일하는 게 뭐 상사 눈치 봐야죠. 뭐 잘리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지. 뭐 이렇게 겨우 바깥에서 밥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그게 밥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지. 그게. 이제 집 바깥에서 집밥을 찾는 사람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저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안 맞아요. 저거는. 이거 보통 외식 이러면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먹지 않고 바깥에서 먹으면 외식이라.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서 먹어도 그것도 외식이지. 그럼 편의점에서 먹어도 외식이고. 외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외식에 대한 추억들도 좀 있지 않나. 있죠. 그렇죠. 먼저 1960년대 외식은 어떤 거였어요? 그래. 선생님이 기억하는 외식. 외식의 근데 추억. 나는 그 마산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아주 어릴 때 그때 부모님 손잡고 처음 외식을 한 게 꼬시락회 먹으러 갔어요. 꼬시락회가 뭐예요, 선생님? 그 망둥이 비슷하게 생긴 어. 네네네. 그게 그 마산에서 진해 넘어가는 그 뭐 봉암다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옛날에 많이 잡혔어. 그래서 수상가옥 같은 이런 횟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먹었던 그 그런 꼬시락회가 그게 되게 어린 시절이실 거예요. 3-4살. 3살 때 꼬시락회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이 기억이 난다는 게 더. 네. 3-4살 때 기억이 있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건 기억이 안 나. 나 이상해. 신기하네. 신기해. 자, 네. 그러면 1980년 나왔구나. 80년대. 80년대는 단연 경양식집.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들어가면 제일 네. 먼저 처음 물어보는 게
뭘로 하시겠습니까? 웨이터 수건 이거 딱 하고서 그리고서 메뉴가 많지도 네. 않아. 돈가스, 비프가스, 그다음에 함박스테이크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근데 꼭 매번 물어봐. 그러나 이제 뭐 당연히 돈가스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요.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스푼이에요? 밥이냐 빵이냐. 그렇죠. 그거 밥이냐, 맞아요. 빵이냐. 맞아요.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뭐 그게 브레드냐 라이스.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갈등 때리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밥을 맞아. 먹자니 빵이 그립고 맞아. 빵을 먹자니 왠지 또 밥을 먹고 싶고. 근데 어렵게 이제 골라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봐요? 주식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뭐지? 뭐지? 그렇죠. 수업이죠. 아, 수. 크림 수프로 하시겠습니까? 야채 야채 수프로 수프. 하시겠습니까? 아니 봤는데 어. 오빠가 그래도 좀 약간 좋은 데 가셨네. 저도 돈가스집 종종 이렇게 외식했거든요. 저희는 그 유통에 990원짜리 돈가스가 있었어요. 몇 저희 집 년도야? 바로 앞에서. 국밥집보다 90년대. 먼저 드리는 어, 거야? 그거 이제 시초죠. 이제 그분이 이제 딱 저희 부산에서 그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갔어요. 1,000원 내면 10원 주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네요, 유통 씨. 경양식집이라는 게 일본 서양 음식을 일본화한 그 음식 중에 하나죠. 돈가스, 뭐 함박, 그 카레 라이스, 오므 라이스. 말도 그렇잖아요. 그러죠. 돈가스도 그러죠. 깐치동, 뭐 그다음에 함박 스테이크도 그 햄버거 스테이크를 그냥 함박 함박 스테이크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본에도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아직. 그런 경양식이 그러니까 가볍게 양식을 먹는다 이런 뜻인 그것도 것 참 같아. 신기한 말이에요. 도리 경양식. 네, 아, 재밌어. 갑을 그 경자를 쓰는군요. 분필, 분필. 야, 가만 있어. 그만해, 그냥 해. 아는 거 하나 나왔어. 한국은 참 모른다거든. 아는 거 하나 지금 나왔어. 아는 거 하나 아는 나왔어요. 거 아는 거 경자 이게 경양식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정말 진짜 쓰는 줄 알았네. 아, 자, 어이가 없네. 우리 하여튼 80년대 80년대? 외식의 추억 그렇고 응. 90년대 외식의 추억. 90년대 저희는 그 가족끼리 뷔페를 가는 게 아주 특별한 외식이었거든요. 뷔페 한때 그 뷔페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이 될 때가 있었어요. 좀 있는 집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러네요. 뷔페 가고. 아무나 못 가는. 전 나이 들어서 갔어요 뷔페. 뷔페 가면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나올 때 들고 나올 수 있는 음식을 다 들고 나와요. 빵 물고 바나나 2개랑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저 뭐지? 그 여자들이 특히 그래 아줌마들 이렇게 비닐봉다리 이렇게 준비해가. 검사하고. 선생님 비닐봉지에다 담으신 적 없어요? 나는 글쎄 그 어떻게 참 칼럼니스트가. 담으면 진짜 비닐봉지에 막 담아가지고. 아니 근데 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 정도는 넣고 나. 맛있는 쿠키 뭐 이런 거. 쿠키. 아 맞아. 아이 마카로니스가 쿠키를 여기다 놓고. 이건 예. 그 마블링이 별론데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겨. 나 예전에 진짜 어떤 아줌마 충격 받았어요. 저희 친언니랑 빕스를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언니가 빨리 쿠키 싸라, 빨리 싸라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언니가? 하나 씨 언니가? 왜냐면 이제 자취하니까 둘이 막 이렇게 주섬주섬 쌌어요. 이렇게 휴지에다 싸고 이렇게. 개그맨 하면서. 아니 대학생 때. 대학생.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와, 지존인 아줌마를 한 분 봤잖아. 옆에 아줌마가 유모차에다가 막 거야. 애는 안고 나가요. 유모차 이렇게 끌고 나가더라고. 유모차가 이동 샐러드 바가 돼. 그래서 내가 쟤 밥이시다. 저분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사 먹는데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사 먹는 음식하고 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근본적으로 간이 달라요. 이게 짜요. 선생님 그래서 저 그게- 집에서 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음식은 짜야지. 그래. 네 고혈압. 음식은 짜야지. 그럼요 고혈압 탁선생. 짜고 맵고 달고 해요. 양념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밥 먹는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따른 문제예요. 집은 편안한 상태에 있어요. 네. 그러면 감각도 편안하게 이제 내려 앉아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음식의 간이나 양념 이런 것이 약해도 그냥 맛있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이유죠.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이라는 게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사람의 마음 상태에 감각은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음식의 맛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외식 이 공간에서 이 음식은 대부분 그렇게 짜고 맵고 달고
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약간 재사용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렇죠. 반찬 재사용. 이게 사실 맞아. 사실 제일 좀 재사용, 찝찝한 재사용. 거죠. 그래서 그런 진짜 싫어. 제 친구들은 꼭 그래요. 먹고 나면 다 막 뿌려요 이렇게 재사용 못 재사용? 그게 얼마 국물에다 전에 뿌리고 제가 이렇게. 아주 네. 그 뭐랄까요 이거 의도하지 않은 재사용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뭐예요? 제가 작업실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볶음밥을 시켜 먹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는데 그 한겨레 신문에 최성진 기자라는 사람이 네, 최 기자. 네, 네, 친구거든요. 네, 왔어요 네, 갑자기 네, 네, 오더니 야 나만 없으면 시켜 먹냐? 그러면서 그 먹고 남은 걸 짬뽕 국물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걸 막 미친 듯이 퍼먹는 거예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남은 걸 네. 버리려고 이제 버리는 가만 걸.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다 기겁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을 해야 돼. 네. 웃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알았구나. 어. 그런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짬뽕밥이냐? 그래서 지금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 이제 알게 되겠죠. 미안하다. 짬뽕밥이 아니었다. 재사용했네. 짬뽕밥이 아니었다. 잘했네, 잘했어. 셀프 재사용. 잘했어요. 그 음식점 반찬을 재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있을까요? 이 자세히 보면 밥 다 먹고 난 나머지 이렇게 이 그릇을 치우러 갈 때 네. 아주머니들이 반찬 그릇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서로 겹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정수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재사용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깔 때보다 훨씬 곱게 걷어가면 재사용이다. 오케이. 그대로 네, 보이. 네. 아하.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재사용도 재사용이지만 이 먹거리 엑스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뭐 이런 뭐 고발하는 네, 그런 고발하는. 근데 이게 별로 그 음식에 대한 뭐 우리가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 위생적인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한 뭐그 선도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해서 불신만 더 깊게 쌓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선생님, 근데요, 역시 만약에. 먹는 음식 관련한 프로그램은 밥 한 번 먹자만한 게 없는 네.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네. 근데 배고파요. 네, 우리 그리고 맨날 지금 밥 얘기만 하고. 자, 이제 진짜 한번 해보죠. 자, 밥이 지금 자 여기 와. 자, 이렇게 해서 짜자잔. 밥이 짠 됐습니다. 자, 지금 한번 밥이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짜잔. 오, 와. 오, 잘 됐다. 그죠? 잘 김이 됐죠? 모락모락 예. 나고 밥이 있어요. 짱이고요. 자, 오늘 이 밥과 같이 먹을 음식은요. 일단 계란 후라이부터 할까요? 계란 후라이, 스팸 그리고 김입니다. 계란 후라이 잘 하실 줄 아세요? 네, 그럼요. 정말요? 좀- 네, 그 기름 주세요. 계란 후라이 할 기름. 자, 그 사이에 밥을 한번 맛을 볼까요? 자, 선생님 먼저. 밥 보자. 야, 밥 잘 지었다. 제가 지었어요. 야. 네가요? 밥솥이셨겠죠? 자, 김에 지금 밥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먹방이죠. 역시 이 밥은 야, 쌀알이 하나하나 살았어. 금방 지은 밥을 뭐하고 먹어도 사실 맛있죠. 그러죠. 뭐 금방 한 밥은 다 맛있어. 예.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어때요? 맛있다 이거. 그래요? 맛있어요? 예. 근데 이게 계란 후라이도 진짜 이게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 어떤 요령이 어떤 있습니까? 요령? 그냥 요령이 하면 안 있다면서요? 되고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면 그냥. 안 되고요. 딱 한 번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마. 아, 네? 그다음에 스팸도 먹으셔야죠. 주세요. 스팸.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스팸 제가 한번 자, 구워보겠습니다. 스팸 구워보겠습니다. 원래 스팸은 손맛이거든요. 스팸은 손맛이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얹어가면서 구워줘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미친 건 아니에요? 국장이니까요. 네. 자, 스팸 자, 대령이요. 스팸. 자, 어떻게 일단 먹어볼까요? 그러지. 먹어볼까요? 먼저 아까 우리 밥을 먹어봤으니까 이 밥하고 또 스팸. 이게 따끈한 밥에 이렇게 스팸 팍 이렇게 이 얹어가지고 그대로 먹는데 이게 그냥 진짜 그 뭐랄까요? 정식이네요, 정식. 그렇죠? 너무 좋아해 스팸을. 선생님도 스팸 좋아하세요? 맛있지. 맛있다. 우와. 선생님 스팸 안 드실 건가요? 지금 우리 둘이 혹시 먹어요. 배 되게 고팠나요?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밥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맛있어. 전 지금 김이랑 다 먹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밥 한 번 먹자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하긴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또 그건 맛있는 적이 없었어. 오늘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아요. 역시 집밥이야. 역시 이 밥이야. 한국인들은 밥을 잘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밥 오,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그런가요? 2014년 이 수치가 나오는 건데 한번 그러니까요. 우리 또 꽉 선생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2013년 1인당 1인당 쌀 소비량은 67.2kg. 왜 그렇게 오버하세요?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70년대. 70년도.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1970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쌀을 소비하는 양이.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도대체 밥 대신 뭘 그러니까. 먹고 있나? 뭘 먹고 있을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연령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있어요. 네. 쌀을 통해 얻는 연령은 31.6%. 네. 두 번째가 돼지고기, 많이 세 먹지. 번째가 라면. 네 번째가 빵. 빵. 다섯 번째가 소주. 다섯 번째. 우와. 다섯 번째 소주. 근데 저는 이걸요 거꾸로 하면 제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1위. 소주, 빵, 그게 아니에요, 라면. 그게 아니에요. 곽현아의 라이프 스타일. 아침엔 소주, 점심엔 빵, 저녁 땐 라면, 라면 먹으면서 돼지고기에 소주, 그리고 가끔 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소주를 먹진 않아요. 점심 정도. 아침을 안 먹잖아. 자, 바로 그게 한 이슈인데요. 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맞아요. 쌀시장 개방이라는 거. 아니 언론에 보도가 안 되거든요. 선생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게 타결이 돼요. 네. 그게 쌀을 그 수입을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세화하는 게 아니라 의무 수입을 하는 것으로 타결을 봐요. 10년 동안 4%의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4% 물량, 전체 물량의 4%의 물량으로 수입해요. 의무적으로. 네. 근데 그게 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04년이 되겠죠. 그때 다시 또 해서 의무 수입량 8% 이렇게 해서 쭉 왔어요. 10년. 이제 20년째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관세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무 수입 물량 그것을 늘리면서 그냥 연장해야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입장들이 갈려요. 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2014년 5월 인터뷰에서 쌀 관세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무리하게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14년 올해죠. 3월 네. 인터뷰 때는 쌀 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WTO에 통보해야 한다.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쌀 산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벌써 3월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가 여직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불안해요. 그게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관세화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의무 수입량 그냥 버티는 게 좋은지 이거는 그 이해득실이 있어요. 그걸 잘 관세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시장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관세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200% 400% 이렇게 관세를 매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수입해서 들어오면 이 쌀 가격이 국내산 쌀 가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국산 쌀을 갖다가 먹는 그 소비자도 있으니까.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한편에서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 관세화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수입 자유화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보통 해요. 어차피 관세 그거 계속 내려갈 거 아니냐. 이게 그럼 우리나라 쌀이 이제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계속 그 의무 수입량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한번 버텨보자 하는 거죠.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이렇게 그 혼자서 결정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이게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실 이제 국민들의 이게 그 여론들을 한번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여론을 들으려고 그러면 언론이 나서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갖다가 해줘야죠.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죠. 농민의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쌀 수입 개방은 당장에 쌀 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이익과 결부되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 소비자들의 문제이기도 우리 해요. 문제네요. 그러죠. 네. 이게 쌀 수입 개방의 어떤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서 쌀의 자급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농민들이 다 쌀 농사 안 지을래 그러면 그렇죠. 쌀 자금이 훅 떨어지면 그러면 CJ는 햇반을 누구랑 만들어? 이거는 그 주식의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인의 주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데 하는 이야기를 정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농민 이야기도 들어보고 농학자들이 이런 뭐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죠. 이 정부는 말을 안 들어요. 이미 다 결정을 해놨잖아요. 말을 안 듣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네. 이게 그 쇠고기 수입 협상 그거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맞아요. 문제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론을 듣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뭐 이거 어쩔 수 없대 그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정부에서 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 이러고 있잖아. 몰래 그냥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서 턱 던져버려. 그게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가 뭔데? 그게 왜 자네들끼리만 민주주의 사회가 뭔지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요즘 무슨 진짜 시대죠? 우리가 주인 맞았었나요? 어쨌든 그 뭘로 결정되든지 간에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빨리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우리끼리 치열한 논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 특히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거나 짚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보다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농민 4%의 농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 먹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쌀막걸리가 지금 뭐 얼마죠? 지금 1,300원짜리도 있고 프리미엄은 좀 더 비싸기도 하고요. 1,100원짜리도 있어요. 1,150원. 그게 1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 외국 쌀로만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싫어요. 거고. 그럴 수도 네. 그리고 햇반 하나에 뭐 5,000원, 10,000원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쌀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쌀이 지금 가정입니다만. 이게 경쟁력이 그러니까 없어지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싸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를 해줄 것인가 이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쌀수입 개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큰 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이슈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토론과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맞아요. 같다. 네. 이런 이야기로 대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밥에 관한 재밌는 얘기들 좀 왜? 아 왜? 웃겨서요. 왜, 뭐 오늘 좀 이렇게. 되게 뭐 약 먹었어요?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으세요. 그럼. 정말 힘을 내는 거예요. 어. 저희 녹화 시간이요. 이게 여러분들은 35분, 40분 보시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길게 할 때 4시간 반까지 찍은 적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진짜 집에 가면 네. 도관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황 선생님이요. 몸이 자꾸 휘어요. 쌤 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 공중파에 그런 뭐 거요. 새마리 달인 이런 거 하실 때보다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어떠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아, 네. 이게. 이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훨씬 더 위험한데도 그렇지 그래도 않아요. 늘 나와주고 그렇지 않아요. 계세요.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에이.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우리 좀 밥에 관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봐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뭐가 있어요? 밥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먹고 나면 왜 꼭 밥이 먹고 싶을까요, 선생님? 항상 그게? 정말 신기한 건 고기를 열나 먹어. 열나 먹어도 자 이제 다 먹었지? 그럼 배불러. 아니. 자 이제 밥은 뭘 먹지? 이래요. 된장찌개랑 밥 먹어야지. 그렇죠. 이러면서 항상 냉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냉면이랑 밥. 그리고 그 강박이야, 강박. 제 강박이다. 생각에. 예. 그게 항상 우리는 그 어른들한테 항상 이 말 들었어요. 밥을 먹어야지. 맞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예, 밥을 먹어야지. 밥 그 대신에 다 먹었는데 네.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도 먹고 다 먹었으면 웬만큼 배 채웠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밥은 먹어야지 하는 소리 그게 이제 머릿속에 쟁쟁쟁 남아 있는 거죠. 강박.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빵을 먹고 밥을 먹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빵배, 밥배 따로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술배 밥배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항상 밥에는 한쪽 배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음식이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에는 그 탄수화물이 없어요. 이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어요. 네. 당이 그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몸에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고기를 갖다 많이 먹어봤자 기분 좋아지지 않는다는 뭔가 포만감이 뜻이지. 좀 예.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탄수화물, 비슷하고.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꼭 저게 그럴까 하는 나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어요. 음. 밥이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지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 가난한 우리 학생 때는 밥 꼭 먹어, 밥 먼저 먹고 고기 먹어, 막 이런 거. 이상해. 여기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밥이랑 꼭 같이 먹어야 돼. 예. 왜냐면 고기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 일부 그러죠, 소수지만 소수의 이 프로그램 작가들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네. 고기를 실컷 못 먹어서 그런 거다. 아, 맞아.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등심을 뱉어질 때까지 먹이면 누가 그걸 먹지 밥을 먹냐 맞아. 이런 얘기를 한 일리 적은 있어. 있습니다. 맞아요. 일리 있어. 자, 아까 이제 뭐 고기배가 있고 밥배가 있다 그랬는데 그쵸, 사실은 밥배와 술배 얘기죠 보통. 아, 맞아. 근데 침이 되게 많이 튀시네요. 지금 침을 되게 주고 있어요. 아, 미치겠어요. 침이 막 아까부터 엄청 튀고 있는데, 자, 이 밥배 따로 술배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거는 하잖아요. 정통이에요. 각현아 씨 보면요. 예. 그렇게 먹으면서도 술은 술대로 또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저는 맥주 먹고 배부르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맥주가 배부르죠? 다시 오줌 싸면 되잖아요. 그럼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맥주 마시면 되잖아요. 뭘 배가 부르다는 거죠? 맥주가? 김은 어떻게 하고? 김은 이제 넣었다가 다시 빼서 말리고. 진짜 내가 네 얘기예요, 네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판 붙여준다.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뭐 위장 이런 얘기 있어요. 위장이 J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부 위장, 하부 위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상부 위장은 밥과 같은 고형 음식들을 저장하고 술 같은 유동 음식들은 상부 위장이 아니라 하부 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밥배, 술배가 따로 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아, 오늘 밥 얘기 어떠셨어요? 나는 근데 밥 얘기가 뭐 내가 좀 할 얘기가 그렇게 있을까 했는데 야 이거 우리 2회분 나가는 거야? 아니 이래. 이래군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얼마나 웃겼는데 다 살려줘요. 뭐 짱년 말고 그냥 썩그러는 게 없어. 딕션이 이렇게 써? 김 얘기도 실어주고 좀 해줘요. 네. 아, 계속 너무 그거만 나와. 짱년 김, 짱년 김. 샹김. 아 그렇구나. 하여간 그 최근에 우리 그 밥을 제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슬픈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연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먹는 거에 관련돼서 이제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든지. 얼마 전에도 그 동반 자살한 세 모녀 그러니까요. 얘기. 많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여러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세 모녀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자살을 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근데 우리 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복지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새 모녀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 빈곤사회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따르면요. 신청했어도 안 됐을 거다. 근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어요. 신청했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국민들이 제대로 밥 먹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야 되는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부정수급자 색출의 복지행정에 올인한 우리 박근혜 정부 네. 1년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만 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화려한 복지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서민들을 죽음으로 계속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목숨을 끊는 것은 더 이상 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막막한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이게 사회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가슴 아픈 거죠. 미래가 사실. 없다는 절망감이 아마 당장의 공핍보다 훨씬 더 힘들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드네요. 거. 네. 그런 거 있죠. 올바른 정치가 뭘까? 네. 간단합니다. 국민들 밥 걱정 안 하게, 네. 적어도 먹는 걱정 안 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네, 네. 영화 동막골에 보면 그런 대목 나오죠. 뭐요? 왜 그 국군과 네. 그 인민군 네. 그 사이에 그 시골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 그 동막골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 인민군의 네. 그 나고병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현장할 때 행복하게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맞아, 맞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요? 뭐라 그랬어요? 그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도대체 그 기억은 언제 도대체 오지? 기억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오늘 아침 먹은 거 아침 아직까지도- 먹은지 아직 기억 못했어 내가. 기억이 이래. 그때 그 마을 촌장이 그래요. 뭘 많이 먹여야지. 뭘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랬었나? 그게 어쩌면 정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다 같이 행복하게 혹은 적게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국민들이 자살한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적으로 오늘 돌발적으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밥 한번 먹자. 밥편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엔딩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네. 해야죠, 제가. 빠짐없이. 네.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밥 한 번 먹자. 끝!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끼고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좀 짜고 하든가. 감사합니다.